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문화, 신드롬, 신성호입니다. 그치? 하던 대로 할게. 자, 지금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이렇게 올라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낯설죠? 나도 낯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강의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길어도 아마 30분, 40분 정도만 걸릴 것 같고, 요 한 강의로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용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 좀 멈췄다가 다시 뒤돌아가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하면 되겠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요새 유튜브 말 속도가 빠르게 조절이 되나요? 피디님?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조절해서 자체 1.5배속이 걸려 있으니까 늦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할게. 말이 길어지기 전에. 보시면 2외고사 도표 탈출이라고 강의명을 잡았는데, 이건 왜냐면 너네한테 내가 현장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도표를 이걸 듣는다라고 해서 다 풀 수 있다? 그건 솔직히 오바야. 그건 사기꾼이지. 근데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한번 듣고 나면 너네가 이번 2외고사에서 문제를 푸는데, 도표를 푸는 데 있어서 3문제 정도는 충분히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거고, 한 문제는 바로 풀리진 않더라도 너네가 기출을 풀어봤으면 여기 있는 걸 사용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네한테 막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도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도표는 무조건 이거야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어. 근데 이제야 공개를 합니다. 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서 항상 내가 너네한테 강조하지, 뭔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갖고 올 때는 뭐를 밝혀야 된다? 출처를 밝혀야 된다. 지금 내가 하는 내용은 나도 이 메가스터디에서 현재 1타시지, 윤성원 선생님이 강의를 참고해서 약간 나만의 방법으로 조금 말을 바꾼 거일 뿐이고, 기본적인 모든 기본의 내용의 출처는 이 메가스터디 윤성원 선생님의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그거를 듣고 내 식대로 정리를 해서 하는 거고, 사실 거의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혹시나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메가스터디 관계자 여러분, 윤성원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지, 이거를 막 내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고소 신고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지울게요 이것만 하고. 자, 합시다. 도표 문제 특, 약간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상난자 특, 하난자 특처럼 도표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크게 6가지 정도 이런 것들을 알고 도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씩 볼게. 이거 여러분들이 F의 의미를 자꾸 물어볼 수도 있고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욕설은 아니겠지? 유튜브니까 우리 원래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자, 이 F는 그냥 피처, 특징이라는 거고, 첫 번째 특징은 일단 용어 파악이요. 판사하면서 할게요. 도표 문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물어보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 뭔 줄을 알아야 돼. 중층, 상층, 하층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보험이라는 게 뭔지, 공공부조라는 게 뭔지, 사회 서비스가 뭔지를 의미를 알고 있어야, 예를 들어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라던가, 아니면 공공부조라는 거 사후 처리적 성격을 띠는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숫자를 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개념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 잘 구해봤자 못 풀어. 우리는 숫자를 구해서 숫자를 쓰는 시험이 아니라 그 구한 수를 통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개념을 고르는 문제니까, 요 물어보는 용어가 뭔지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일단 1번. 이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방금 우리가 뭐 구한다 그랬어? 우리 뭐 구하니? 숫자 구한다고, 숫자. 그러면 구하는 숫자가 뭔지를 파악해야지. 너네가 지금 구하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크게 3가지로 나뉠 건데, 첫 번째, 그냥 단순히 총합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셈 총합이 뭔데요? 인구 수가 될 수도 있고, A학급 전체의 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구 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인원수의 총합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우고 하자. 전체 인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식으로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마지막
증감률인데 이는 얼만큼 증가했고 감소했는지를 파악하는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파악하는 거고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따라서 결론, 내가 지금 구하려는 표가, 내가 지금 구하려는 숫자가 뭔지를 파악하셔야지. 그냥 모르고 무지성으로 도표다 하고 풀면 너희들이 뭐 답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구하려는 건지, 그리고 그 숫자가 뭐에 해당하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제발 질문을 똑바로 읽어. 물어보고 있는 게 아버지 세대인지 혹은 물어보고 있는 게 부모님 세대 중에 자녀인지 물어보는 거를 제발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세요. 너네 혼자서 막 뇌피셜 그려가지고 부모 세대니까 부모 세대는 뭐에서 뭐를 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그냥 물어보는 그 자체로 구하는 숫자를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좀 질문을 정확히 읽으시기 바란다. 이게 실수하면은 뭐 우리는 분명히 문제에서 부양 인구를 물어봤는데 너희들은 그냥 노년 인구를 구해버린다던가, 남성 인구를 물어봤는데 그냥 뭐 청소년 인구를 구해버린다던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문제에서, 사실 요새 대학교 면접도 그래. 물어보는 말에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인 것처럼 우리 사회문화 시험도 지금 평가자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야, 그래야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입니다. 이거 설명한 반도 있을 건데 넘어갔네. 설명한 반도 있을 건데 사실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야. 만약에 도표 문제를 풀면서 조건을 줘. 선생님 조건이 뭔데요? 이렇게 별표를 주고 뭔가 내용을 써놨던가, 아니면 단 뭐뭐 한 것은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조건을 주면 이걸 반드시 써야 해. 만약에 별표에 있는 조건이나 단 무엇이다 라는 걸 쓰지 않고 답이 나왔다? 의심해봐. 틀렸어. 너네들이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왔더라도 나는 이 조건을 쓴 적이 없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봐.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간 거야. 따라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을 다 썼나? 사용을 했나?를 확인하시고 조건을 꼭 꼼꼼히 읽어보셔야 문제를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겠지. 두 번째, 이거 우리 부모 계층이랑 그 자녀 계층 할 때 설명을 했죠. X축이랑 Y축, 즉 위쪽에 가는 게 부모이고 아래쪽에 가는 게 자녀인지, 혹은 분모가 부모가 되고 분자가 자녀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바뀌면 말했던 것처럼 막 니네 막 손흥민 암기법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시험 시간에 막 이러고 있으면 뭐 없는데? 이러면 틀려요. 이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X축과 Y축을 내가 분명하게 했는지, 그리고 분모와 분자가 정확하게 내가 묻는 거를 집어넣었는지를 구분을 할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얘거든. 분모와 분조를 제일 잘 파악하는 거. 근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쌤도 잘 안 돼. 뭐냐면 도표를 풀고 설명이 길다 보니까 너네가, 특히 이건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이거에 약간 매몰돼. 도표를 보자마자 무조건 표부터 그리고 뭘 막 구하려고 한다고. 근데 이러면 시간 낭비야. 우리가 내신이야 50분 안에 푸는 거지만 실제 도표는 거의 한 문제당 3분, 4분만 걸려야 돼. 우린 30분 안에 이 2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 도표 문장을 풀 때는 도표를 다 구한다기보다는 현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1번부터 5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무슨 숫자를 구하라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만 구해야 너네들이 조금 더 빠르게 문항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크게 6가지를 정리를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도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틀인 거고,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윤성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공감을 못했고 문제를 풀면서 이게 맞나? 라고 생각했으면 말 안 해줄 건데, 확실히 이번 내신에서도 우리가 수능을 풀면서도 방금 말했던 6가지를 참고하면 그래도 실수할 일은 없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총 4가지가 나올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가지 방법이 나올 건데, 자, 지금까지 듣는 친구들아, 호라, 생각보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쌤 카메라에선 조금 별로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니네가 이걸 재미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재밌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자, 할게요.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롤 끄시고, 롤 끄시고, 네.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네, 네 등급에 잠이 옵니까, 지금? 대학 어디 가려고? 자,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도표 문제는요, 우리가 항상 비율을 물어본단 말이야. 무엇의 비율이다. A에 대한 B의 비율이다. 라고 물어보지만, 근데 비율은 사실 A, B 곱하기 100을 한 그냥 요것만 알면 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퍼센테이지 숫자는 그냥 계산하기 쉬우려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도표 문제의 숫자는 다 뭔 수? 분수라고, 분수. 우리 분수는, 쌤, 분수가 뭔데요?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미안하지만, 이건 보는 의미가 없어. 분수가 뭔지를 물어보면 이건 시작이 안 됩니다. 분수는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현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비율을 묻고 있다면, 분모에 어떤 숫자를 넣고 분자에 어떤 숫자를 넣는지를 너네가 인문학적으로 이런 글을 읽고 뭐가 분모고 뭐가 분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거야. 그런 게 지금 사회문화에서 물어본 도표 문제인 거고, 따라서 보면 지금 이 표의 의미는 아버지 학력에 따른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야. 2번 나왔는데, 자녀의 너네들이 중요해서 2번 나왔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자녀의 진학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물어보고 있는 건 아버지 학력에 따라 자녀의 진학률을 물어보는 건데, 무슨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뭐 자녀 진학률이 40% 이상인 사람이, 뭐 자녀의 진학률이 75% 이상인 사람,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를 바꾸면 그거는 아니라고. 처음부터 분모 분자가 뭔지가 접근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풀 거야, 그거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일단 아버지 학력에 따른 자녀의 진학률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요, 이게 뭐가 분모고 뭐가 분자인지가 그때그때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는 꿀팁이라 하기도 민망한 게, 도표를 푸는 친구들은 다 알 거야. 만약에 분수를 어떻게 분모와 분자로 나눕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외워? 이건 그냥 외우십시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외우고 이해합시다, 우리. 자, 표현을 알려줄게. A 중에 B, A의 대비 B, A 가운데 B, 이런 식으로 뭐뭐 중, 뭐뭐 대비, 뭐뭐 가운데 라는 식으로 이 단어 앞에 나오는 숫자가 무조건 분모야. 무조건 앞에 나오는 게 분모, 뒤에 나오는 게 분자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문제를 풀면서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무엇 대비, 무엇 중에, 무엇 가운데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가 분모고 뭐가 분자지? 일단 무지성으로 앞에 있는 게 기준 분모야 라고 푸시면 아마 너네들이 지금 헷갈려하는 거에 한 50%는 정리될 겁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무엇 중, 무엇 가운데, 무엇 대비,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셔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포함되겠지. 얘들은 아버지 학력에 따른 자녀의 진학률이니까 분모가 뭐? 야, 듣지만 말고 이 스푼 라디오님이 자꾸 듣고만 있어. 대답하세요. 뭐에 따른? 아버지 학력에 따른, 다시 쓸게. 아버지 학력에 따른 누구의?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라는 거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게 앞에 나왔으니까 분모에 해당할 거고, 뒤에 있는 게 분자에 해당하는구나. 즉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 더 극단적으로 더 중요한 거, 분모가 뭔지만 잘 파악을 해도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적어도 이상한 숫자를 구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표에서 구하는 숫자는 90% 이상 뭐라고? 사실상 100% 뭐라고? 분수야, 분수. 비율이라고 너네들이 눈을 속이려고 하지만 너네들은 그냥
비율이구나. 지금부터 분모와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지 분수 찾기, 분수놀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봐볼게요. 자, 문제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요거 먼저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인강을 들었어. 아니면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여기 풀어보시면은 되겠다. 일시정지 아니야. 일시정지 아니야. 자체 일시정지였어. 네, 그렇습니다. 혼자 찍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죠. 힘들어. 리액션이 없어서 힘들어. 자, 할게요. 여기 보시면 하나씩 볼게. 내가 아까 말한 게 이거야. 대학에 진학한 자녀 중이란 표현이 나오네. 어라? 선생님, 이거 배웠습니다. 아까. 봐, 이거 뭐 나왔어? 중 보이니?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분모야? 아까 우리 했잖아. 어디 있는 게 분모라고. 그치? 앞에 있는 게 분모라고. 근데 봐봐. 여기 표 뭐야? 분모가 아버지고 분자가 자녀야. 근데 욕하면 안 되지. 얘 지금 뭐라 그래? 누구? 자녀를 분모로 물어봤다고. 왜? 지금 얘 이거 맞아 이게? 이게 맞아?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쳐다보지도 마. 이거는 뭐야? 알아 몰라? 몰라. 분모를 아예 다르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구해 이걸?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건 아버지들의 학력에 따라서 자녀가 물어본 거지 진학한 자녀 중에 아버지가 뭔지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 따라서 너네들은 분모를 물어본 게 표에서 제시한 분모가 아버지인데 질문을 자녀로 하네? 그럼 그냥 뭐야? X라고. 왜요? 많다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뭐라서? 알 수 없어. X는 적다가 많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는 X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봐볼게. 봐봐.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이거 지우고 할게. 여기 X 써주시고.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봐봐. 몇 프로야? 40%죠. 40%인 경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보다 진학하지 못한 게 더 높대요. 생각해봐. 중졸 이하인 아버님이 몇 프로? 40%. 오케이?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 중졸 이하이신 분들 중에 대학 진학한 게 40%야. 그러면 전체가 몇 프로? 야, 상식적으로 전체가 몇 프로? 100%겠지. 100% 중에서 진학한 게 몇 프로? 40%. 그러면 못한 게 몇 프로? 60%. 얘네가 대학을 진학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 따라서 물어봤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보다 진학하지 못한 경우가 더 뭐다? 많다. 그럼 이거는 O야 X야? O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분모를 기준으로 정확히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질문하는 게 이거라면 전체는 일단 정확히가 아니라 일단 100%구나 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두 번째 아래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보다 진학하지 못한 경우가 더 적다라고 합니다. 자, 니네 이거 보자마자 푸는 방식 알려줄까?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졸 이하인 경우 오케이 75%. 자, 100% 중에 75%. 좋아. 그러면은 간 게 75%, 못 간 게 25% X. 자, 하면은 진학한 경우보다 진학하지 못한 경우가 적다. 이 새끼 이거 오네? 하지 마. 틀렸어. 자, 뭐가 이상하지? 처음 하는데 너무 잘 풀리지? 틀렸다고. 제발 너무 스스로를 믿지 마. 다시. 선생님 근데 맞잖아요. 왜 틀렸다고 하십니까? 다시 읽어봐. 문제 다시 읽어봐. 뭘 놓쳤어? 우리 아까 도표 중에 특징 4번째인가? 3번째. 뭐 똑바로 읽으라고. 질문 똑바로 읽으시라고. 뭐 이하라고 물어봤어? 고졸 이하라고 물어봤네. 고졸 이하면 누구도 포함이야? 중졸 이하도 포함이네? 이해돼요? 자, 그럼 봐봐. 중졸 이하인 아버지들과 고졸 이하인 아버지의 인구 숫자 알아 몰라? 다시. 중졸 이하인 부모님 아버지 세대와 고졸 이하의 아버님 세대의 숫자는 알아 몰라?
몰라. 뭐만 알아? 비율만 안다고. 비율만. 따라서 모르긴 몰라도 고졸 이하의 아버님들보다 과거 세대로 치면 중졸 이하의 아버님 숫자가 훨씬 많을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전체가 300만이고 여기는 뭐 10만이야. 이러면 합치면 모르는 거지.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한 경우가 더 적다가 아니라 답은 뭐 O야 X야? X겠지. X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결론?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를 찾으라고? 분수를 찾고 분모가 뭔지 분자가 뭔지를 찾아야 기본적으로 도표에서 방금처럼 허무하게 안 틀려. 이래놓고 니네 평가원 욕할 거야? 이 새끼들 비겁한 새끼들 막 하면서 욕해봤자 뭐해? 너네가 손해지. 따라서 분모 분자가 뭔지를 좀 잘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피디님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이걸 여자친구가 보여달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야, 그리고 아까 반에서 설명했지만, 선생님이 가려고 했던 회사 보낸 영상에 이렇게 안 찍었어. 거기는 욕 안 했어. 그러니까 재미가 반감될 수는 있었겠지만, 뭐, 아무튼. 결론, 우리가 첫 번째, 도표풀이의 첫 번째는 일단 우리는 도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를 구하는지 물어보는 거다? 분수요, 분수. 분수를 구하는지 물어보는 게 요거의 포인트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건 진짜 쉬운 건데 생각해봐. 증가량이랑 증가율은 같은 건가? 다르지. 증가한 정도와 증가한 수치를 물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따라서 하나씩 살펴볼게. 자, 이것도 잠깐 포즈하고 일시정지하고 먼저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셔도 됩니다. 자, 안 멈춘 친구들은 나랑 같이 보자. 됐죠? 이거 일시정지 했다가 돌아오는 친구들도 집중하세요. 자, 보면은 1985년에서 1995년으로 몇만 명 증가했어요? 100만 명 증가했죠. 1995에서 2005년으로 얼마 증가? 100만 명 증가. 얘들은요, 2005에서 2015는 그렇지, 100만 명이 감소했죠.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문제 풀 거야. 우리 아까 했었다. 선생님, 진짜였습니까? 오이 믿고 있었다고? 진짜 나온다고. 뭐뭐 대비, 뭐뭐 대비, 뭐뭐 대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비 앞에 있는 게 뭐라고? 대비 앞에 있는 게 뭐야? 대비 전이 아니고 대비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분모라고. 따라서 쉽게 생각해. 1995년에 10년 전이면 언젠데요? 1985년. 1985년이 몇만 명이요? 100만 명이래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100만 명일 때에 비해서 다시 100만 명일 때에 비해서 얼만큼 증가했어요? 자, 내가 처음 식으로 설명해 줄게. 지금 현재 200만인데 원래 100만이었어. 100만 명인 기준에서 200만이 된 게 100만에서 증가한 거라고. 따라서 100만 명 기준으로 100만 명이 증가했다고. 비율은 뭐야? 비율은 곱하기 100 하면 돼. 됐습니까? 이거 헷갈려 하면은 이건 내 탓하지 마. 100분의 100 곱하기 100이 몇인지 물어보면 내 탓하지 마. 이건 100%잖아. 이해돼? 오겠지. 100만 명이 증가했다가 100% 증가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막 그런 거 연봉이 200% 증가, 100% 증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말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내용을 보면 배로는 뭐라 그래? 2배 증가했다고 하잖아. 100만에서 200만으로 증가하면 2배 증가했어. 하지만 퍼센트로 표현하면 100%. 있는 그대로 증가했다. 있는 만큼 증가했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1.5배랑 150% 증가는 같은 말 틀린 말? 다른 말이라고 완전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봅시다. 자, 1995년과 2005년의 10년 전 대비. 오케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를 비교하네. 1995년에 언제 10년 전이랑 2005년에 10년 전을 비교하는 거라고. 따라서 그대로 2번에다가 1995년에 10년 전이니까 언제? 1985년의 인구와 2005년에 10년 전이니까
1995년의 인구를 비교합니다. 근데 뭐를? 인구 증가율을. 우리 아까 했었다. 1995년에 10년 전, 1985년에 인구 증가 몇만 명? 했잖아. 몇만 명? 100만 명 증가했고. 근데 얘네들은 1985년 몇만 명? 100만 명? 얘도 100만 명? 그러면 1995년에는 몇만 명? 200만 명. 근데 몇만 명 증가했니? 몇만 명 증가했어요? 100만 명 증가했잖아. 따라서 1995년은 10년 전 대비해서 10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증가한 거고, 얘네들은 20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증가한 거라고. 이해돼요? 결론, 100만 명에서 100만 명 증가하면 몇 프로 증가? 100% 증가. 200만 명에서 100만 명 증가하면 몇 프로 증가하니? 50%지. 왜? 절반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얘는 50% 증가라는 거야. 결론, 증가량은 100만과 100만으로 같아. 근데 분모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아까 강조한 게 이거야. 분모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증가율은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야. 됐을까? 따라서 결론, 얘는 100%고 얘는 50%인데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론이 뭐예요? X겠지. 됐을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3번입니다. 이것도 푸는 방법은 똑같아. 아하, 대신 얘는 2015년에 10년 전. 2015년에 10년 전.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건, 야, 이제 해봐. 시간 좀 줄게. 해봐, 이제. 2005년에 10년 전이면 몇 년이야? 1995년이겠지. 그러면 분모 몇이야? 1995년이니까 200만. 2015년에 10년 전 언제야? 2005년이네. 분모 몇이야? 분모 몇이야? 이거 봐봐. 눈이 있으면 봐봐. 300만이잖아. 됐을까? 근데 여기서 10년 전 대비니까 2005년에 10년 전에 비해서 얼만큼이 증가했어요? 100만 명이 증가했어요. 즉, 증가율 몇 프로야? 우리 아까 했잖아. 50%지, 50%. 됐을까? 이해됐죠? 근데 여기 봐봐. 2005년에서 2015년으로 얼마가 감소했어요? 100만 명이 감소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감소율이랑 증가율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절대값으로 얼만큼은 그냥 비율을 물어보는 것 같아. 따라서 이들은 300만에서 얼마가 감소? 100만이 감소했다고. 이해돼요? 결론, 이들은 2005년에는 10년 전 대비 몇 프로 증가? 50% 증가. 얘네는요, 10년 전에 비해서 몇 프로 감소? 33.3% 감소. 따라서 증가율, 감소율을 봤을 때 얘가 더 높다라는 거지. 결론, 같다가 아니라 얘가 더 높다라는 거야. 따라서 X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뭘 알 수 있어요? 방금이랑 현재까지 봤을 때, 아하, 증가량과 증가율은 다른 개념이고, 숫자가 똑같이 100만일 수 있지만, 분모, 또 동호 반복이네. 아까 분수, 분모가 뭐냐에 따라서 증가량과 율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 이 도표는 보자마자 뭐부터 찾아야 돼? 분수부터. 분모가 뭔지, 분자가 뭔지부터 찾는 게 스텝 1이라는 거지. 그렇게 정리해서 요거 한번 꼭 다시 한번 요 대비의 개념도 풀어보시고 량과 율을, 증가량과 율을 구하는 것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란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그렇다. 원래 요쯤 타이밍이 되면은 지금 한 10분 촬영했나요? 10분? 15분? 어느 정도 촬영했죠? 아, 오케이. 근데 느낌상 10분인 것 같아. 느낌상 10분인 것 같은데, 원래 이쯤 되면은 약간 그 너네들 다 약간 태초의 자세로 약간 이렇게 막 다 그래서 야 일어나라 어디 봐 여기 봐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인강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이 약간 2년 전에 마치 그 코로나 시기에 혼자서 막 원맨쇼 했던 그때 기억이 난다. 그래서 너네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요거를 현강에서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 자, 어쨌든 다시 집중하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절반 넘게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50%입니다. 자, 보시면
힌트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노인 지수, 뭐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 이런 것들이 나와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인구 계층 간의 비율을 비교하는 문제인 건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걸 줍니다. 따라서 그냥 요렇게 만약에 유소년, 부양 인구, 노년 인구를 주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아하 노년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 앤드 총 인구를 구하는 거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가려면은 뭐 유부노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너네들이 또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선생님 일부러 바꾼 겁니까? 유튜브 올린다고? 몸살이시나요? 아니야. 실제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고 자 생각해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더 어디다 보내주는 게 맞아. 위로 보내드려야지. 너네들 생각해봐. 아무리 노인 공격이라고 해도 이거 아니잖아. 혹시 부모님이나 노인분들 위로 올리는 거 반대해요? 어르신들 올리는 거 반대하나? 아니죠. 너의 사상은 너의 마음에 담아두기 바라시고. 따라서 요게 통계청 순서야. 너희들이 나중에 지금 이 도표를 배우는 것 자체가 뭔가 통계 자료, 도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순서가 이렇게라면 이렇게 읽어두는 게 더 익숙하겠지.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셔서 아하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를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요 뭐 알겠어요. 노인, 유소년, 부양 인구 구하는 거 알겠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묻는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14세 이상 아니 14세 초과 15세부터 64세까지를 이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해서 부양 인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5세 미만은 법적으로 근로를 못하게 막아놨어. 따라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유소년 인구라고 하는 거고 이 64세 이상 우리 이런 것들 보통 무슨 퇴직? 정년퇴직 하신 이후에 이 분들을 노년 인구라고 부른다는 거고 자 생각해봐. 노년을 부양하는 비율 유소년을 부양하는 비율 총 부양하는 비율이야. 이거 야 제발 여기 나온 B는 이 B는 비용할 때 B가 아니라 인구 B 할 때 B야. 비율할 때 B지 비용할 때 B가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노년 부양비를 여기 내용 보시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노년, 부양, 유소년 중에 누구야? 부양 인구겠지.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부양 인구 분의 노인 인구, 노년 인구가 노년 부양비. 그러면 유소년을 부양한데 일단 누가 부양해? 그치? 부양 인구 분의 누구요? 유소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부양비가 될 거고. 그럼 요거는 총 부양비는 일단 부양하는 사람 분모는 누구야? 그치? 부양 인구겠지. 부양 인구 분의 부양 받는 사람은 방금 우리 다 했어. 누구랑 누구? 누구랑 누구? 빨리. 노인이랑. 그게 유소년. 따라서 노인 인구 플러스 유소년 인구가 다 합쳐진 게 총 부양비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해서 아하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모로 가고 그 이외에 우린 이런 것들을 노인 인구랑 유소년 인구를 합친 것들을 피부양 인구라고도 불러. 그래서 만약에 피부양 인구를 묻는다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노년 인구랑 유소년 인구를 합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부양비는 아래 부양 인구가 분모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분자로 가는 거다 정리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가 좀 달라. 무슨 지수? 노령화 지수. 우리나라가 당당히 거의 10년 가까이 전 세계 1등하고 있는 겁니다. 뭐? 노령화 지수. 점점 봐봐. 분모에 뭐가 들어가? 0세에서 14세. 굿. 그냥 대답 안 했는데요? 그치? 할 거라고 믿었어. 누구 분모에 유소년. 분모에 유소년. 분자에 노년.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어. 근데 우리 어르신들 정정해. 너무 정정해. 요새 어르신들 60세 보고 어르신이라면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는 농인정 안 가려고. 너무 70살이신데 80세 할배들이랑 못 놀겠어. 이런 말 하신다고. 따라서 유소년은 줄어드는데 노년은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분모는 감소, 분자는 증가, 점점 어떻게 돼? 숫자가 커진다는 거지. 따라서 그 나라의 노령화가 얼만큼 진행되었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얘만
분모가 부양인구가 아니라 유일하게 리얼리티 뭔데 이거?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분모가 유소년, 분자가 노인인구, 노년인구라는 거 얘만 파악해주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시험에서 어차피 줍니다. 그래서 왜요? 아까 말했잖아. 뭐 읽으라고? 조건. 아예 조건으로 줄 거야. 별표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는데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풀기가 쉽지. 따라서 이런 것들을 노년, 유소년, 총, 노령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고 이따 물어볼 거야. 야, 노령화 지수 구하는 게 뭐였어? 라고 물어볼 겁니다. 유소년 분의 노인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볼게요. 따라서 걸어가지고요.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 내가 왜 틀렸는지 몰라. 그래서 피디님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잠깐 멈추고 확인하니까 선생님이 실수가 있어서가지고 이 부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니까 피디님 이거 편집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어붙 줄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인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순서대로 노인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총인구를 순서대로 숫자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걸 참고해서 문제를 확인해 주시고 따라서 여기 있는 거를 한번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여기 위에다 빈칸 비워왔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랑 뭐 물어봐요? 노년 부양 B랑 유소년 부양 B를 묻고 있네.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 했었어. 둘 다 부양 B를 묻고 있으니까 분모는 누구니? 부양 인구겠지. 즉,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하나는 부양 인구 분의 무슨 인구? 노년 인구 물어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부양 인구 분의 누구 인구? 유소년 인구 물어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분수부터 구하는 게 첫 번째야. 도표 문제야. 그냥 일단 무지성으로 뭐부터 해? 분수부터 뭘 구하는지 찾으시라고. 어차피 비율은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나중에. 해서 이거를 구해서 아까 했던 거 노인,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오케이. 분수는 저걸 구하는 거고 노년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총인구 이렇게 표를 채워 넣으시면 뭐뭐에 따라서 갑국과 을국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쓸래. 싫어. 또 아래다 다시 쓸게.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풀 때도 시험지에 사실 페이지가 많지 않지만 그나마 넓은 페이지에다가 좀 정확하게 처음 풀 때는 갑국과 을국이 있고 이들이 각각 노인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총인구 순서대로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결론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만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봐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우리가 구한 분수의 분모가 뭐야? 부양인구지. 따라서 분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딱히 주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가정해? 제일 쉬운 숫자? 100이라고 가정하는 거지. 근데 왜 100이라고 잡아요? 어차피 비율을 구할 때 곱하기 뭐 하니까? 100 하니까. 따라서 뭔가 숫자를 구하려고 해. 근데 분모에 대해서 딱히 조건이 없어. 그러면은 임의로 100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야. 사실 제일 정확한 건요. 갑국의 100은 100명이 아니라 100A. 100의 배수일 거고 몇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을도 100B겠지. A와 B는 다르겠지. 갑국과 을국은. 자, 이따 말할 거야. 이거 실수한 부분인데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에 대한 말이 있어 없어? 없다고. 이 둘이 비교 가능하려면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뭐라는 설명을 해줘야 돼? 같거나 차이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걸 모르면 이 둘의 전체 인구는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따라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너네들이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100이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봐봐. 갑국의 노인 인구 부양비,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가 100일 때 얼마래요? 20이래요. 따라서 노년 인구가 20이겠고 유소년은 얼마? 30. 을국 그대로 봐봐. 너네들 이해했으면 너네가 해봐. 을국의 부양인구가 100명이래요.
근데 노년 인구가, 노년 부양비가 50이래. 그럼 노년 인구 50. 유소년은 얼마? 30이겠지, 30. 따라서 총 인구는 타도하면 되잖아. 노인, 부소년, 부양, 유소년 해서 다 합치면 얼마? 150. 얘는 얼마? 180이겠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자, 다 구했다. 분수를 통해서 뭘 구하는지 확인했고 그를 통해서 노인, 노부유 총 표를 구했다. 그냥 이대로 문제 푸시면 되죠. 자, 전체 국민 가운데 자, 뭐가 분모로 들어가? 전체 국민. 누구의 부양인구 비율이 을국보다 갑국이 크대요. 을국보다 갑국이 크대요. 해볼까? 갑국의 이거 뭐야?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 뭐야? 전체분의 부양인구 전체가 갑국은 150인데 부양인구가 100이래. 을국은요? 전체 인구가 180인데 부양인구가 100이래. 일일이 통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때는 그냥 분자가 클수록 더 큰 숫자고 분자 같은데 분모가 더 작은 게 더 큰 숫자야. 따라서 갑국보다 을국이 더 크죠. 결론? 맞는 말 틀린 말? 똑같잖아. 맞는 말. 동그라미 되겠죠. 2번입니다. 2번에서는 뭐 물어보고 있어? 내용 봐봐. 을국이 갑국보다 뭐가 더 많다? 노년 인구가 더 많다. 오케이. 자, 펴봅시다. 노년 인구가 더 많다. 자, 을국 노년 인구가 50. 오케이. 갑국이 20. 50, 20? 맞는 말이네. 자, 내가 이렇게 해서 틀렸어. 안 돼. 왜? 아까 말했어. 갑국이랑 을국의 인구수는 왜 비교 못하니? 왜? 조건이 없어. 뭐라는? 전체 인구수의 비율이 어떻다라는 비율이 언급이 없어. 따라서 이걸 굳이 따지면 이건 원래 진짜 정확하게 하려면 A, A고 B, B야. A랑 B는 알아 몰라? 몰라. 따라서 그냥 이 비율만 보고 을국이 갑국보다 높네? A가 5고 B가 1이면 어떡할 건데? 모르는 거야 그건. 따라서 이렇게 구했으면은 많다. 인구수는 알 수가 없다고. 많은지 아닌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마셔라. 우리가 아까 했었던 뭐야? 무슨 수치를 물어보는지 그 피처 특징 2번이었죠.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라고.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마지막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 자, 질문. 노령화 지수 뭐 분의 뭐였어? 그치? 피디님 대답을 했어. 노령화 지수 뭐였어? 이거 못한 사람들 엎드려 다. 엎드려. 야, 앞에 다시 보고 와. 차분하게 이거 옆에 왼쪽으로 해가지고 30초로 다 돌아가서 보고 와. 아니면 PPT 확인해. 노령화 지수 뭐 분의 뭐야? 유소년 인구분의 누구요? 노년 인구요. 물론 시험에서는 줄 거야. 조건을 줄 거야. 별표 달아가지고 줄 거라고. 그치만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쉽게 풀잖아. 따라서 노령화 지수는 갑국보다 을국이 더 아니야. 갑국이 을국보다니까 이렇게네. 갑국이 을국보다 크대요. 해볼까? 갑국의 유소년 30 갑국의 노년 20 을국의 유소년 30 을국의 노년 50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고? 뭔 소리야? 얘는 1이 안 되고 얘는 1이 넘잖아. 따라서 을국이 더 크겠죠. 결론 X지.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아까 했던 거에 적용이야. 분수를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뭐가 분모에 가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또 이 노년, 유소년 부양인구를 물어보는 것들은 뭐 어떤 분수를 구하는지를 파악했어야 됐고 다 분수로 통일되는데 결국에는 각각의 인구를 구하는 각 나라의 노인, 자꾸 부소년이래요. 부양인구, 유소년, 총인구의 숫자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2번처럼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전체 인구의 비율에 대한 조건을 주지 않으면 인구수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좋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야. 이게 진짜 마지막이고, 이걸 마지막에 준 이유는 생각해봐. 너네 원래 모든 대학 공연이든 뭐 음악 중심 이런 거든 제일 중요한 막 BTS, 블랙핑크 언제 나와? 마지막에 나와.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 윤성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올해 수능에서 도표 주제를 낸다면 뭐가 무조건 나옵니까? 얘야. 얘가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시고 나도 동의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요 힌트 4번 문제가 그만큼 빈출되는 문제라는 거지. 자, 내용이 좀 긴데 봐볼게요. 평균 비율에 가까울수록 분모의 수가 더 크다고. 자, 두 가지의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에 가까운 집단이 더 인구수가 많다란 소리야. 자, 요거 보면서 따라와 볼게요. 자, 봐봐. A반의 사회문화 1등급 학생 수 비율이 10%래. B반의 사회문화 1등급 학생의 비율이 30%래. 됐니? 근데 생각해봐. 이 둘의 아까처럼, 아까 우리 노인 인구 물어본 것처럼 A반이랑 B반의 전체 인구수에 언급이 있어, 없어? 없다고. 몰라. 그러면 그냥 임의로 잡고 푸는 거야. 다시 한번. 이 둘의 평균이 일반적으로, 자, A반 1등급 비율 10%, B반 1등급 비율 30%, 얘네 평균이 얼마야? 20% 아니에요? 뭘로? 하면 이게 적용이 되려면 뭐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A반과 B반 전체 인구가 같다는 가정하에. 이 표인 거지, 이 표. A반이 1등급 10%, B반이 1등급 30%, 근데 이 둘이 똑같다면, 전체 인구가 100명으로 똑같다면 20%가 평균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자, 봐봐. 요거 그대로 내가 이거 말을 적용해 볼게. 평균 비율에 가까운 만큼 분모가 더 크대, 숫자가. 자, 봐봐. 전체가 비율이 몇 프로래요? 20%래요. 근데 A반의 1등급 비율 몇 프로래요? 10%래요. B반은요? 30%래요. 자, A반 평균과 전체 평균의 간극 차이 얼마야? 10. 전체와 B 사이의 간극 차이 얼마야? 10. 몇 대 몇? 1대 1. 그러니까 그 말은 즉 A반과 B반의 전체 인구수의 비율이 어떻다? 1대 1이다. 요렇게 푸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 이게 꼭 맞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거 보면 확실히 이해될 거야. 자, 요거 지우고 그대로 해보자.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여기 봐봐. 15%래. 전체 비율이 15%래. 그러면 그대로 해봐. 그대로 적용해봐. 전체 비율이 15%래. 근데 A반의 1등급 비율이 몇 프로? 10%. B반의 1등급 비율이 몇 프로? 30%. 자, 차이 비교해볼까? 전체랑 A반의 차이 몇? 5. 전체랑 B반의 차이 몇? 15. 질문. 10%인 반이랑 30%인 반이랑 섞었어. 근데 10%에 가까운 반에 더 가까워, 평균이. 그러면 어디 반이 더 숫자가 많다고? A반이 더 많다고. 이해됐어? 선생님, 그럼 비율은요? 가까운 거에 반대야. 이해돼? 거리는 얘가 3배 가깝잖아. 그래서 거리상의 비율은 1대 3인데 인구 비는 반대야. 가까울수록 더 뭐하다고? 크다고. 따라서 거리 차이는 1대 3이지만 실제 A반 대 B반의 인구 비를 물어보면은 A반이 몇 배 많다고? 3배 많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니네가 이 개념만 알아도 거의 도표에
절반이 뭐야? 80%는 풀어. 이거를 어디 문제에든 다 적용시킬 수 있어.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A반에 B반 3대 1이니까 쉽게 잡아. A반 몇 명 잡으면 돼요? 300명. B반 몇 명? 3대 1이니까 100명. 전체 몇 명? 400명. 300명의 10%니까 몇 명? 30명. 100명의 30%니까 몇 명? 30명. 이거 두 개 더하면 60명이죠. 자, 근데 400명의 15% 해봐. 400명의 15% 해봐. 이거 그냥 15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15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얼마나? 60명. 납득되니?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 따라서 선생님 이거 무슨 공식이 뭐 이럽니까? 실제로 해봐 못 믿겠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만 조금 더 너네들이 봤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건데 우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어를 만들었어. 뭐라 부른다? 가중평균값의 원리라고 불러요. 어떤 거에 더 가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가중평균값의 원리라는 것들을 파악해 주셔라.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너무 힌트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난 니네가 정답을 맞기를 바라니까. 자, 가중평균값의 원리에서 그 비율을 구하는 건 너네 혹시 기억나? 무엇이 평균에 가까울수록 무엇의 숫자가 평균에 가까울수록 기억 안 나지? 앞으로 올게. 무엇이? 분모요, 분모. 평균에 가까운 분모가 평균에 가까운 숫자 집단에 분모의 숫자가요. 분모의 숫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A반 전체의 숫자가 B반 전체 숫자보다. 이게 너무 중요해.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면 알 거야. 분모의 절대수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결국에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수가 뭔지를, 분수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을 제발 이걸 좀 기억해 주셔라. 평균에 가까운 게 그냥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분모의 숫자가 많은 거라고. 해서 이제 그대로 풀어볼게요. 편집 잘못됐어. 속상해. 자, 방금 내가 이거 사실 다 답 구해준 거거든. 이미 구해줬거든. 한번 다시 풀어봐요. 일시정지 하시고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십시오. 자, 일시정지 하고 돌아왔다고 믿을게. 풀어봤다고 믿을게. 자, 해봐. 그대로 해보자. A반과 B반의 1등급 학생 비율은 20%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지금 이거만 나와. 문제에서 이렇게만 줬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선생님, 왜요? 아까는 우리가 뭐라고 가정한 거야? 똑같다고 가정을 했잖아. A반과 B반의 전체 인구가, 아니, A반과 B반의 인구가 1대 1이었을 때를 가정한 거라고. 근데 이거는 몰라. 몰라. 그러니까 비율을 이걸 먼저 주면은 1대 1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모른다고. 따라서 얘는 전체 평균이 20%라고 주던가 아니면 A반의 전체 인구와 B반의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주면 이게 맞을 수 있겠지.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 2번 봐봐, 2번. 이거 아까 했다. 너네 이거 틀리면 안 들은 거야, 아까. A반과 B반 전체 1등급 학생의 비율이 15%라면, 아까 어디 숫자가 더 많았니? 다시 해볼까? A반, B반, 전체 인구수, 1등급 비율,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평균이라고 치자. 전체 평균이라고 치자. A반에 B반의 비율이 10%, 30%, 평균이 15% 라고 했을 때 A반의 비율이 10%고 B반의 비율이 30%일 때 전체가 몇 프로? 15%. 이때 A랑 전체의 차이 얼마? 5. 전체랑 B의 차이 얼마? 15.
A반에 뭐의 비율이 10%니? 자, 집중해봐. A반에 뭐의 비율이 10%야? 1등급의 비율이지. 그러면 분모가 뭔데? A반 전체 인구잖아. 따라서 A반 전체 인구, 즉 분모에 들어가는 A반 전체 인구의 비율이 B반 전체 인구보다 몇 배 많다고? 3배 많다고. 왜? 거리가 가까운 만큼 인구가 많은 거고 그 거리의 B는 이걸 뒤집으면 되니까. 따라서 분모의 절대값이 증가한다라는 거. 비율만큼. 그거 알아서 따라서 어디가 더 많다고 그냥. 몇 명인지 몰라도. 어디가 더 많아? A반이 더 많다는 소리지. 아까 구한 대로 치면 A반은 300명이 될 테고 B반은 100명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 뭔가 분위기가 끝나는 분위기지? 아니야. 내가 진짜 미안하지만 너네를 못 믿어서 하나 더 가지고 왔어. 너네를 못 믿어. 자, 원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만 해보자. 자, 남성과 여성의 인구 비율만 한번 우리 구해보자. 잠깐 멈춰두시고 남성과 여성의 인구 비율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잠깐 멈추고 해봐요. 자, 했다고 칠게. 멈추고 왔지? 했을 거라 믿어. 무슨 무책임한 책임 없는 쾌락 마냥 해줘.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구해보시라고, 제발. 다시 한번, 나 이거 너무 강조해서 너무 여러 번 말해. 나 지금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영업 비밀을 말해주는 기분인데, 다시 한번. 평균 비율에 가까울수록 뭐의 절대값이? 분모의 절대값이. 그 분모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거야. 여기 봐볼게. 전체가 300명이네. 오우, 너무 친절하고. 너무 친절하고. 전체가 300명이래. 전체가 300명이래. 됐어? 자, 봐봐. 그러면, 선생님, 너무 숫자가 굉장히 몰상식한데요? 보통 이래. 두 가지는 보통 숫자를 몰상식하게 줘. 근데 생각해봐. 하나에서의 비율이 나오면 나머지도 어때? 마찬가지야. 한 집단에서의 비율만 구하면 나머지는 마찬가지라고. 따라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강릉인구네, 강릉인구. 강릉인구를 제일 쉽게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강릉 이 시민들의 출신지, 고향이 강릉인 사람들의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티 고향이 아마 여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싫어하실라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쏘리. 자, 해서 해볼게. 자, 전체 평균이 얼마래? 강릉으로 봐봐. 전체 평균이 얼마래요? 6%래요. 근데 남성 인구가 얼마래요? 강릉이 고향인 남성 인구가 몇 프로래요? 10%래요. 여성 인구는요? 4%래요. 전체와 여성의 차이 얼마요? 2요. 전체와 남성의 차이 얼마요? 4요. 자, 4와 10의 평균을 구했는데 누구에 더 가까워? 4에 더 가까워. 그 말은 즉 어디 인구가 더 많다고? 4에 가까운 인구. 즉 여성 인구가 더 많다고. 오케이? 근데 우리 아까 말했잖아. 누구의 절대수가? 분모의 절대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춘천강릉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의 분모수가. 전체라 하면 여기 나오는 남성과 여성이니까. 전체의 분모수를 물어봤다. 따라서 결론. 여성이 남성의 전체 인구보다 몇 배 더 많다고? 2배. 간격이 1대2 차이니까 인구 비는 여성 대 남성 대 인구 비는 2대1이라는 거지. 따라서 전체가 몇 명? 300명. 여성이 2배 많대. 여성 몇 명? 200명. 남성이 100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사실 선생님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까? 너네는 이미 알고 있어.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문제를 보자마자 뭔가 두 집단과 전체 평균을 줬다면 그러면 그러네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을까? 그렇게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야, 진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진짜 이거 하나에 속하면 다 맞습니까? 해봐. 니네가 해봐. 실제로 그렇게 나와. 해보십시오, 직접. 그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해주시고.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남았는데, 요 도표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풀어보시고, 너네들이 헷갈리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갖고 오시고, 또는 요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혼자서 노력해 보다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하면 얼마든지 이번 내신에서만큼은 도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강의이니까 너네들이 최선을 다하면 나도 그만큼 도와줄 테니 꼭 영상 여러 번 살펴보시고 너네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더 응용하시고 모르던 친구들은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반드시 이번 내신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가야지. 그쵸? 자,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평일에 한강에서 만날 거니까 평일에 만나면은 조롱하지 마시고 유튜브 댓글로 희롱하지 마시고 다 신고할 거야. 선생님 전공이 법이다.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와 함께 다시 기쁜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수고 많았고 내신에서 모두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도 사회문화는 신성호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